정비법 보면은 맨 처음에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사업의 절차부터 먼저 보죠. 예. 정비법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정비법. 그래서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죠.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들죠? 사업 시행계획.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실시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 분양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는 거의 혼용해서 쓰는 말들입니다. 이거는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것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맨 처음에 정비사업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업이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건축사업. 일단은 사업 3가지.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의 특징들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개선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내지는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내지는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기반시설은 잘 돼 있지만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밀집한 지역. 이러한 것들이 사업의 특징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렇죠, 따라해야 이게 합격하는데, 보통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뭐 사업의 특징이랑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이랑 시행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의 정의해 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죠. 368페이지. 그래서 40년이 있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40년은 368페이지 저 밑에 쪽에 C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기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거기서 바로 기역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40년이랑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좀 비교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당연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되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 그대로입니다.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인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공동이용시설은 보면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밑에 있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죠.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주택단지 맞는데 그 밑에 저 밑에 5번에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 역시 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지 뭐 다세대 이런 건 아니죠.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그 다음에 2번에 이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그 다음에 위 이에 따른 일단의 토지로 둘 이상의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주택법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 단지가 있고 요 중간에 뭐가 지나다니고 여기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지와 이 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중간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이 지나다니면 이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죠. 그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게 2번. 각각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걸 하나가 관리를 하겠죠. 하나의 단지로. 그래서 그게 3번. 일단 토지 둘 이상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그 다음에 법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게 뭐냐면은 자, 백일동, 백이동, 백삼동, 백사동 이렇게 아파트 동이 4개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재건축 사업 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뭐죠? 고는 재개발사업, 431은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서는 각 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해서 자, 백일동 전체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백이동도 전체가 동의하고 백삼동도 전체에 동의를 하는데 백사동은 요만큼만 동의를 해줍니다. 자, 전체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은 동의했습니까? 네, 백사동까지 있는데 4분의 3이 동의를 했죠. 근데 각동 과반수 이것 때문에 동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단지 전체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둘 다 주택단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할 때는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불구하고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원 150, 녹지 200, 기타 60에 미만이 되더라도 이럴 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분할일 때는 분할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둘 다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주공. 주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정관 등 요거는 자치법규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조합이 만들면 정관,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자, 문제 보죠. 156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인데 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 공동주택도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틀렸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재개발 사업이란 기반시설은 열악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게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죠. 저는 주공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옳은 거.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계법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 아니라 정비법에 따라 지정이 되죠.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란 양호는 재건축 사업이죠.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네, 아파트 단지.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 역시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단 이거부터 들렸죠.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같지만 재건축 사업은 다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거는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그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노후불량 건축물 맞겠죠. 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맞고,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맞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해 하죠. 열악. 재개발사업은 열악. 재건축 사업이 양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1초짜리 문제입니다. 1초짜리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마 정답이 아까 말씀드린 40년이나 20년, 30년 그걸 바꿔서 낼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면 너무나 노후불량 건축물인 게 당연한 것들입니다. 1번 건축물이 훼손되어 있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2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로 시도소래를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이의 경우 공장의 매연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소래를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이의 경우로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5번 도시민간을 정의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하죠.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느냐의 여부인데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이니까 수립할 때 맨 처음에는 의견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죠?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14일, 의회는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60일 내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이게 정비 기본 계획. 해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구역별로 사업 예정 시기를 정해놓습니다.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고 각각의 예정 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누가 입안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면 되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내지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 이 시장, 군수 등이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 그 중에서 도 밑에 있는 시나 구는 자기가 직접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들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자기가 직접 입안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역시 의견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들을까요? 항상 2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이때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는 30일. 이게 30일. 30일. 이렇게. 의회는 똑같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면은 이 입안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역 지정권자는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견 듣는 것까지는 계획 수립하는 절차. 심의는 구역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 요게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요것들. 그 다음에 자,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를 뭘로 봐줬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의제를 해주는데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단 어디서는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고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돼도 구역 지정만 가지고 다니지 지구 단위 계획은 의제가 안 되죠.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에 포함합니까? 실시계획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만드는,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드는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역 지정만 의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고, 정비구역은 또 반대로도 됩니다. 반대로도. 국계법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요렇게도 되고 반대로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 보면은 371페이지 기본세 거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다고 했죠? 국장이. 그래서 국장은 기본 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뭐 내용 같은 것들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국장한테 항상 보고를 해줍니다. 기본 방침이랑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72페이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재검토는 5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그 373페이지 2번에 있는 거. 요거는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1의 9 및 10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게 포함이 되면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는 14일 이상 의견 듣고 의회는 60일 안에 결과 통보한다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는 여기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인데 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특광시군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뭐 진입로와 그 인접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 거기 가로 3번에 377페이지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들은 지정권자 아니죠. 자기가 지정할 수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됐고,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맨 밑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며칠? 30일.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인데 정비법에서 30일짜리가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 첫 번째.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오는 해제할 때도 30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어서 계획 입안하면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죠.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는 고시하고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요.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고시하고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준다.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를 뭘로 봐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이제 이게 반대로 하는 거. 그래서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을 하면은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완화되는 규정들, 그걸 정비구역에서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것들은 됐고, 임대주택 이런 거는 혹시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은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인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죠. 160페이지. 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모든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까지 모든 시가 수립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2번,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종합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포함이 안 돼, 그 구성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라든지 뭐 종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중간에 있는 두 개 빼고 시장은,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경비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그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따로 승인을 받는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죠. 대도시가 아닌 시만. 이렇게. 여기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고 읽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3번에 옳은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기간, 그리고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역 및 환경 등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는 14일.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장 승인 받는 건 없죠. 지금 국장의 승인 받는 건 없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장. 네,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기본계획의 내용, 밑에 보면 엄청 많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구체적인 건물 밀도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방향 제시할 때는 각각의 건물들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적률 같은 것들은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에. 그 다음에 5번 옳은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빠져요. 군수.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만. 시기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군, 가평군 이런 데서는 정비사업 하는 거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군에서는 따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를 명령에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장의 승인이 되게 좋아하네. 국장의 승인이 없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있긴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역 지정은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하죠. 정비구역 지정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국장은 아예 지정권자 자체가 없습니다. 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뭘로 봐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지, 거기 나오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죠.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줍니까? 정비구역으로 봐주죠.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이. 그 다음에 6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거는 조금 봐야겠죠. (391페이지)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걸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뭐 하죠? 맨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5명 이상. 개발법은 7명, 경익법은 5명, 이렇게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조합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역시 구역 지정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으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는 몇 년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해제하여야 하는 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이었죠? 2년 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나머지는 3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지원에 의해서, 즉 시장 군수가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데, 그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면 3년,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역시 3년,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유가 있는데,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 예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면 역시 그때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 정비법에서는 사업이 3가지,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애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지 않으니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겠죠. 이거는 5년 안에 안 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기 목차 가서. 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요거는 3년.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되죠. 이럴 때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거꾸로 할 때, 미국 공일 때는 거꾸로 하죠. 공이 뭐죠? 공은?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미개발 지역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국이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죠. 요거는 2년. 그래서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 신청회가 있죠. 요것도 3년. 그래서 그냥 실시계획 나오면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이럴 때는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좀 더 하면 역시 거꾸로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얼마로 바뀌죠? 5년, 5년으로 바뀌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안에 안 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는 맞는데 그때 해제할 때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한다. 그때 이제 해제할 때 의견 듣는 것도 30일. 그래서 두 번째 30일은 정비계획 위반할 때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해서 거기 391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의무 391페이지. 요거는 해제하여야 한다죠. 해제하여야 한다. 해서 1번에 보시면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거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어쨌든 3년. 그 다음에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해서 1번 기획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2년.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조합 설립을 바로 하죠. 그때는 3년. 그 다음에 디귿. 추진위원회에 나왔죠. 이거 몇 년이죠? 2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2년.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제하는 절차 보시면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그 2번에 해제 절차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죠.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요게 2번, 3번.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죠. 그 다음에 뭐 4번에 보시면은 요거 2년, 3년, 5년 이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30% 이상이 요청할 때. 박사님 30% 이상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고 이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임의적 해제죠. 임의적 해제. 얘가 이걸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동의,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까지는 외우는 거. 그래서 1번에 과도한 부담 나오죠? 과도한 부담. 2번은 목적 달성 불능. 3번은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아까 연장할 때 얼마가 요청했죠? 30%. 해제할 때도 30%.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 393페이지 맨 밑에 박스의 4번 자력 방식이니까 셀프 방식이에요. 셀프 방식?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얼마 경과죠? 10년. 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 제가 밑에 거 5번을 보고 있었네.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 이럴 때. 요것도 예전에는 3분의 2였는데 과반수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6번. 5번은 좀 시험에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추진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동의요건 이상의 사람이 동의했을 때. 요청할 때. 그 다음에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할 때입니다. 과반수. 요거는 이제 동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 6번을 비교해보면은 5번은 동의만 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그러니까 동의만 한 거죠. 근데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그러니까 대신에 5번, 6번은 둘 다 요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만. 만약 나온다면 저는 요게 나올 것 같은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후에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5번, 6번 마지막에 나왔던 거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아까 봤던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 보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가 동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요건들, 이런 것들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거는 지정권자가 심의만 거쳐서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정비구역 해제의 효력 보시면 옆에 어떤 394페이지.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다만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될 때는 그냥 돌려버리면은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달동네죠. 원래 다시 달동네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처음 생긴 거니까 봐두시고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유로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아무튼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취소된 것으로. 근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사업 완료로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완료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랑 조합 설립은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데 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 조합 설립에는 조합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6번 문제 164페이지 1번 6번 문제 1번 지문 과도한 부담 이거는 해제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 2번 목적 달성 불능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아니라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그리고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설에 아마 다 나와 있나? 4번 해설을 읽어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은 여기를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엉망진창인 지문입니다.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고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걸 고시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죠. 과도한 부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해제를 요청할 때 얼마가 동의하죠? 30% 이상. 그러니까 100분의 30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셀프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얼마가 경과하죠?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가 동의할 때 이런 것들 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여기 문제는 지금 해제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것도 시험에 많이 2년, 3년, 5년 이것도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문제가 왜 이렇게 없지?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그 뒤에 또 나오니까 문제를 그냥 한번 쭉 풀어보죠.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했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은 재건축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물 소유자도 맞고, 개선 사업에서 지상권자도 맞고, 개선 사업에서 건축물 소유자도 맞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는 안 되죠. 지상권자는 안 되고, 토지 소유자는 안 되죠. 건물 소유자는 안 되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비사업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포함되면, 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 포함되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군. 여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까? 배우는 것도 즐거운데 때때로 익히면 즐거울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때때로 익히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4번. 도시 미관의 저해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대지라는 건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무조건 대지라고 하죠. 지목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지목을 불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이제 정답 나왔죠? 재건축. 그 다음에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방식이 모두 가능한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자, 환지 방식이랑 관리 처분이 모두 가능하고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못하는 사업이 뭐죠? 재건축 사업. 그래서 환지 방식이랑 관리 처분이 다 가능하고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이렇게.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그렇게 하면은 정답은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5번. 요게 이제 요거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죠.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자, 정비 예정구역. 이거는 몇 년이죠? 3년.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면 무조건 3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추진위원회는 2년. 그래서 니은은 2년. 그 다음에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없죠?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3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래서 3년, 2년, 3년, 2년, 3년, 5년. 3, 5. 4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해제하여야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도 똑같은 문제죠.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비 예정구역 이거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된 날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2년.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그 다음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없죠? 3년.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2년. 그래서 정답이 4번.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정비사업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도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 할 수 있죠. 조합만. 이건 좀 이따가 보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러한 사유에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를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안전진단을 입안권자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안전진단의 결과를 입안권자한테 보내주죠. 그리고 이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 안전진단도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만 소유한 자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거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온다고 했죠.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자, 시행자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사업의 특징이랑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사업들마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개선 사업은 총 4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셀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환지 방식이랑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환지로 할 수 없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환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서는 요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4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문제집에는, 기본서에는 사업의 시행 방식은 여기 399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개선 사업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 계획,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방식이 모든 사업 시행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상이 좀 다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공급해주죠?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그냥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까지. 이 오피스텔은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이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역세권에서 면적은 30%까지만, 연면적 30%까지만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가 있죠. 이게 시행의 방식, 사업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시행자가 나오는데, 개선 사업에서는 셀프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1명만. 자,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공공.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고,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데 재개발은 또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아까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막 옳은 질문이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옳은 질문. 이렇게. 요게 원칙적인 시행자.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검정원이랑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같이 하려고 할 때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과반동의. 공동시행자 정할 때 동의요건은 싹 다 과반동의. 여기서 과반동의.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모르셔도 좋은데 동의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하는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동의요건이.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시장 구조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주공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동의요건은 과반동의. 과반동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400페이지에 400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에 여기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얼마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행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근데 이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작을 때.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갈 데 없어서 싸우는 거니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그게 401페이지 가로 4번에 나오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뒤에 알려줘야 된다. 통보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재개발은 조합이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고. 402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는 게 나오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가 하는 거죠? 조합이 내지는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 402페이지에 공공시행자,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예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이. 그걸 제가 천, 병, 순,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면적 2분의 1 요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천재지변,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그 안에 402페이지에 보면은 1번, 4번, 5번에 있는 거. 천재지변,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이게 천병순. 천병순.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2번, 3번, 6번. 그래서 네 번째는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이제 3년.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이 거기 7번, 8번에 나오겠죠. 7번, 8번.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 내지는 국공유지와 주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8번.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랑,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요청할 때. 요게 7번, 8번이 면적 2분의 1 두 가지. 그래서 천재지변, 순환정비방, 병행, 그 다음에 순환정비방식,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 내내 구성 승인받고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는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나오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7번, 8번은 면적 2분의 1 해서 국공유지나 공공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했을 때, N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공이, 시장 군수나 주공이 직접 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데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이러한 사유들.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이런 건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몇 개 보면은 172페이지의 8번 문제.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잠깐 7번 문제 잠깐 볼까요? 그래서 7번 문제 1번.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이게 틀리지.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조합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런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고. 조합만 시행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좀 다르긴 다르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만. 근데 공동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틀린 지문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위쪽에 있었는데 하나 아무튼 자 8번 문제 보면은 옳은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하네요. 시장 군수 등이. 일단 틀렸죠. 2번.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한다.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을 수용이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보고 하셔야죠. 보고 3분의 2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 사람들이 줄이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일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죠.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4번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중에는 셀프 방식이랑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아니죠. 셀프랑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없죠. 첫 번째,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두 번째는 주변의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세 번째가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거기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천재지변, 맞죠? 천재지변? 자, 우리가 배운 건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의 전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얻어가 아니라 그냥 생략하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 있죠. 다만 한 다음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는 해줘야 됩니다. 통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동의 요건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받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그 5번 지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죠. 해설은 시장군수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동의를 안 받고 하면 동의를 없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다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왜 긴급하게 하는지 동의도 없이 왜 하는지 알려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9번 틀린 것.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여기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하는 거지 뭐 조합을 지정해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힘드십니까? 2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공동 시행자 정할 때는 항상 과반수 동의. 누구랑 같이 하는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관정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좋은데 일단 동의 요건은 과반 동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까지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 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천재지변,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천, 병, 순 중에 천. 요거 때문에 지금 막 침울해 계신 겁니까?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누구랑 같이 하는지를 모르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공동시행자를 정할 때 동의 요건은 싹 다? 과반 동의. 요까지만 하면은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뒤에 누구랑 같이 하는지 그거 절대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공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개발법에서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기본서에 보면은 1번, 5번, 6번에 있었습니까?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지자체 자기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그 다음에 요거는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럴 때는 지자체 증인이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뭐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럴 때도 공공이 그냥 사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이 두 개가 나오죠. 국공유지나 국가나 주공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2분의 1은 면적의 2분의 1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한 경우에
지자체 등 니네가 사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자체,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 한 번에 외우긴 힘듭니다. 한 번에 외우긴 힘든데, 이러한 사유들을 오늘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그거는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따로. 그래서 천, 병, 순,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거를 면적 2분의 1인데 면적 3분의 2로 바꾸고, 면적 이런 것들, 면적 2분의 1을 다른 숫자로 바꿔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알고 그냥 좀 외우시면은 좀 수월하게 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뭐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개발법에서 시행자 변경 사유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 외우기는 힘듭니다. 한 번 보고 외우면 그건 뭐 천재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까지. 그 경우가 뭔데 하면은 저겁니다. 저거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천, 병, 순, 사업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3가지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3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되는 걸 공공이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유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안전진단인데, 이 안전진단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